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펼쳤는데 오늘 17일 재연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재 첫 공개 변론에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이 통과를 위한 위장 탈당이라며 절차상 중대 하자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탈당은 개인의 자유인 만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혜진 의원과 함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중징계 결정 관련 당내 분위기와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의결 등 향후 당 수습 방안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17일 재원절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등 원구성 핵심 쟁점에선 여야 이견이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지부진하던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비상한 시기라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뭔가 첫 단추를 잘 꿰서 우리 국민들, 특별히 민생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앞섭니다. 지난 4일 여야는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이후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 등을 통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을 전제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먼저 배분하자는 입장이고,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지, 상임위 구성에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지는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법사위원장 권한 조정, 예결위 권한 강화 등 국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인지. 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큽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의석수 우위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오는 17일 재원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으로 재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 이런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또 국회의장님까지 다들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협의하고, 상임위 배분은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이번 주에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오늘 그 공개 변론이 처음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 위장탈당 등 위법이 있었다며 법안 자체 무효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였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단 17분 만에 의결됐고, 이어 전체 회의,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특히 문제 삼는 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입니다.
소수 정당을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민의원을 꼼수 탈당시키고 졸속으로 법안을 의결했다는 겁니다.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달라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이고 국회의원의 탈당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며 누가 의결권을 침해한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으로부터 변론과 최종 답변을 들은 헌재는 선고 날짜를 향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0일 전에 결론이 나와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문란 조사 TF를 공식 출범시켜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을 향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안보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를 확대 개편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북한 관련 사건 전반을 안보문란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험만 커졌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사상 누각이 될 줄 모릅니다. TF는 우선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NLL 북한 선박 납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을 맡은 군 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은 NLL과 북송 사건의 경우 국방부로부터 국가안보실 개입 매뉴얼을 확인했다며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윤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를 향한 여러 가지 보복 수사가 여기저기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어느 나라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자 압수수색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군의 정보 판단과 관련돼 있다며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는 고 이대준 씨 어머니가 전날 별세의 상중인 관계로 오늘 예정됐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TF는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뒤집은 배경에 윤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사정보통합체계 내 기밀정보 삭제는 없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신청한 서해 피격 사건 기록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이 또다시 각하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재헌 74주년을 맞아 현재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패권적 정치 문화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해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재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은 지역과 이념, 계층 문제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 체계입니다. 패권적 정치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헌정제도, 권력을 분산해서 협력의 정치를 이루어낼 헌정제도가 시급합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는 권력 통제를 위한 헌법적 대응 방안으로 대통령 특별 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별 사면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사면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또 테러 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이런 것들 법률로 정하는 그런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국회 입법 과잉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수가 외국 선진 의회 민주주의 국가보다 많게는 90배가 넘는다며 양보다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과 SNS 등 여론의 주목을 이끄는 법안, 여론 영합적 법안,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법안들의 발의와 통과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수많은 기본법, 수많은 특별법의 증가는 법률 만능주의가 됩니다. 이 밖에 조 교수는 정당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의 조정 기능과 상임위 활동이 균형을 이루며 병행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일본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신 분이지만 비극적인 일을 당해 위로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글로벌 경제 위기를 주제로 첫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안 의원은 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뭉쳐서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처럼 인수위 시즌2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면 다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간 전문가와 당정이 모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안 의원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 등은 박 장관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 표절 의혹, 장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 20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내면 의장이 이를 정부로 보내고 정부는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 부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경제위기 극복에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회, 특히 야당과도 잘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여야가 오늘 다시 맞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가 맞붙은 곳, 국회가 아닌 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 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지난 4월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입법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 박광원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해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로써 이제 본격적인 헌법재판소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오늘 변론에 나섰던 여야 국회의원은 누군가요? 여야 모두 당시 법사위원들이 나섰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측 대리인으로는 이제 판사 출신이자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이 나섰고요. 네. 피청구인 측, 즉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주민, 송기현 의원이 이 특별 대리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앞서서 이제 여야 기싸움도 치열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이 검수완박 법안은 총체적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당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생떼를 쓰는 것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네, 여야의 이제 입장 차이가 이제 팽팽한 상황인데 위헌 여부가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위헌이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 사항이 어떤 건가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먼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 민영배 의원을 이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할 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하고요. 또 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이 의사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군요. 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여야 입장은 현재 어떤 건가요? 이제 여야는 지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이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이 무소속으로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배치된 과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이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배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변론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민영배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정식에 참석을 하고 복당 신청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도 17분 만에 끝낸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이 민주당은 이 절차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민영배 의원은 이미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임할 수 있고 이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꾸거나 이 탈당을 하는 건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항의를 하면서 이 법안 심의 표결 참여 기회도 스스로 무산시켰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지금 이제 청구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내용으로 청구를 한 건가요? 법무부도 지난달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는 이제 국민의힘과 비슷한데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한 만큼 이 국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거고요. 또 법안 내용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인데 이 검사의 수사 공소 기능 제한으로 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를 했고요. 필요하면 직접 변론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그 9월 10일에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제쯤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이제 한 법 시행일까지 한 2달 정도 남은 건데요. 네. 언제까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법 시행 후 판단을 내린다면 이제 사회적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이제 석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신속하게 헌재가 이제 변론을 여는 것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법카 정지입니다. 당대표 중진계란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맡게 된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체제를 추인하면서 내부 혼란을 수습해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다 윤리위 결정에 따른 또 하나의 후속 조치가 전해져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사용을 해오던 법인카드를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지난 8일자로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서 더 이상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입니다. 통상 국민의힘 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고 특별 당비를 매달 250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대신에 월 2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직무수행비 명목으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주로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이나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의 결제에 쓰이는 카드입니다. 당은 이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아울러 이 대표를 보좌해온 대표실 직원들의 200에서 3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 3장도 사용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의 조치를 이미 짐작을 했던 걸까요? 이미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지난 8일 이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표직을 내려놓은 건 아닌 만큼 당대표로서 매달 250만 원씩 납부하는 특별 당비는 당분간 사비로 계속 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 안팎에선 이 대표를 향해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복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결정에 불복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잘했으면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본인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럴 때 승복하는 것이 좀 더 성숙된 이 대표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고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기를 위해선 승복해야 한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조언하면서 크게 보고 멀리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아직 구체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SNS를 통해서 당원 가입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개월간 당원권 정지와 함께 당 대표로서의 직무도 정지가 되면서 법인카드 사용까지 정지될 상황인 이준석 대표. 과연 당의 이 모든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징계 이후를 도모하게 될지 아니면 불복에 나설지 이 대표 선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누가 거짓말입니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과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97그룹의 박주민 의원. 최근 이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나 안 마셨냐를 두고 서로 다른 발언을 하면서 조금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논란의 발단은요, 지난 9일이었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지지층과 트위터로 소통을 하던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부모님 당원 가입을 시켜드렸다. 그리고 남친 당원을 만들었다라면서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히자 이 의원은 참 잘했어요 라면서 애교 섞인 말투로 호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지지자 중 한 명이 솔직히 지금 술 한잔한 거 아니냐라면서 음주 여부를 묻자 이 의원은 요즘 술 안 마십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그 이후 상황이었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선 박주민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의원과의 음주 사실을 밝힌 건데요. 박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출마 선언 전에 이재명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2주 전쯤에는 둘이서 새벽까지 술도 한번 마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또 찾아뵙고 출마하게 된 배경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 전 이 의원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음주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자 당장 보수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면서 이 의원 지지층을 향해서도 안 마신다고 하니까 정말 안 마시는 줄 알았냐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두 사람 발언을 나란히 비교해 올리면서 이재명 의원답다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
잘 보이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신 건지 어느 쪽이건 참 볼썽사납다고 꼬집었습니다. 요즘 술 안 마신다고 한 이 의원과 2주 전쯤 새벽까지 이 의원과 술을 마셨다고 얘기한 박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 의원이 언급한 요즘에 2주 전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의원이나 박 의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한 번 해명에 나설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회가 한 달 반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야가 다시 회동에 나섰습니다. 원구성 관련 협상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일단 재헌절인 17일 전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는데요. 좀처럼 이 협상 타결을 위한 그 돌파구가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돌파구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이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양보할 수 있는 선은 또 어디까지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을 한다고 서로 합의를 한 것 자체가 일단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18개 상임위를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하는지 이제 세부 협상에 이제 들어간 것부터가 이제 협상하겠다는 얘기고요.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개혁, 즉 이제 법사위가 이제 병목 형상을 이렇게 상원 기능을 상원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법사위 권한 조정안에서 국회를 좀 신속하게 또 빨리빨리 민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좀 개혁하자는 측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그다음에 수사권 남용하고 기소권을 남용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인권 보장을 하는 기관으로서 더 개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사법개혁 을 두 가지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는 게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이제 권한 축소하는 걸 이제 22대 국회부터 할 수 있도록 어디가 이제 더 다수당이 될지 앞으로 지금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22대 국회부터 한다는 시점을 양보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 측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최대한 협상을 해가지고 양보도 해가면서 민주당 하지만 어쨌든 타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이제 그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개특위 구성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또 파기한 것도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원구성 불발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죠. 성희롱 발언 논란이 일었던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문회 없이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성희롱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하려다가 여론에 이제 부딪혔고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일이 있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인사청문회도 없이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없이 무검증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임명 강행한 게 지금 김창기 국세청장, 그다음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승경 합창의장이 있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부터 23년 동안 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게 총 9번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2달 동안에 그거에 반에 가까운 4명의
그 무검증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협치도 불가능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원구성을 일부러 미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망가졌고 그다음에 인사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내 상황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한 질문인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은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의 몰락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전당대회 출마 허용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출마를 원하고 있다는 게 박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인데 최근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요구와 행보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들어볼까요? 네. 당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나오게끔 규정을 바꿀 정도의 그 예외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고 일단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행간의 해석을 추가해드려야지 공식적인 입장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기여한 바라든지 그런 그 N번방 이런 사회적 거악을 뭐 정말 배트맨처럼 나와서 해결을 한 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 상징성을 봤을 때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 키워나가야 할 그런 정치 제목이라고는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이제 지방선거 또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현재 컨센서스는 좀 당장의 당대표로 나오기에는 조금 시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제 그런 컨센서스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중요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걸 해석했을 때 그 행간에 우리 당 지도부에서 그런 공식적인 입장 행간에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제 키워나가야 할 제목인데 지금은 조금 좀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응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하고 화학적 결합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고 스킨십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가면서 시간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당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을 수습해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은 국민의힘 중진이자 당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혜진 의원과 관련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별 모임과 또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향후 지도 체제를 논의를 했는데 많은 이제 의견들이 이제 그 분분하게 나왔고 분출이 됐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윤리위 결정이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가 이제 쟁점이고 네. 그다음에 그 대행 그 체제를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으로 하느냐 원내대표가 그걸 맡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은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 또는 조기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네. 그것도 쟁점이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개월 뒤에 복귀해야 되느냐 네. 조기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어서 그 소선들은 소선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의견 재선은 재선끼리 또 다양한 의견 3선 이상 중진들은 또 모여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하나로 통일되진 않았어요. 이슈마다 네네. 다 한 의견이었으면 결론이 쉽게 났을 텐데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논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어차피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원내대표 주장을 양해하는 선에서 그냥 그 봉합하고 가야 되느냐 조기에 결론 내리고 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대체적인 의견들이 어차피 우리가 다 통일이 안 되는 마당에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계속 토론해야 되고 또 막 논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태 자체도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걱정 끼치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안을 놓고 또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돼가지고 또 계속 논란을 하고 하는 것도 모양 사납다. 그래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양해해주자. 그걸로 일단은 결론 내자. 그 의원님이 현재 그 판단하시기에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을 이제 기승전결로 나눈다면 현재 그 당내 분위기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그 윤리위 결정으로 그 동안에 한 몇 달간 끌어왔던 이 논란이 종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리위 결정 이후에 좀 파문이 있지만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걸로 또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찬반 잘했다는 분도 있고 무리했다. 뭐 당에 폭탄 던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공통된 의견은 빨리 수습이 돼야 된다 이제는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됐는데 사실 조 의원께서는 비대위 체제를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셨던 이유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비대위를 제가 주장했던 거는 우리가 집권당인데 그 이준석 대표 당무 정지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6개월을 가는 거는 물론 비대위도 그렇게 비정상 체제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는 그게 바람직한 체제는 아닌데 직무대행 체제는 더 문제가 있다. 원내대표 한 분이 당대표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권당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몰려오는 그 국정의 현안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원내도 잘해야 되고 또 대야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당정 협의도 잘해야 되고 뭐 또 당도 일도 또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한 분이 해야 되니까 당 대표도 계시고 원내 대표도 계셔가지고 각자 이렇게 풀로 뛰어도 좀 모자랄 텐데 한 분이 그걸 다 맡는다.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 수행해낼 수 있느냐, 여러 군데 공백이 생길 거다. 그런 점 때문에 정식 당대표는 아니지만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거든요. 임시 당대표니까 별도로 계셔가지고 원내대표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직무대행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 내린 거는. 비대위 그 구성 조건이 당헌 당규에 있습니다. 첫째는 당대표가 고리될 때, 고리됐다는 건 당대표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사퇴했다든지 네. 또 제명당했다든지 뭐 탈당했다든지 뭐 이런 식이 없을 때 근데 그럼 지금 그거에 해당 안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못할 때인데 최고위원들은 자기들은 물러날 생각 없거든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당의 비상 상황일 때 비상 상황일 때인데 저는 그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은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비상 상황이 아니고 당 대표 고리나 또 최고위원 기능 정지나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그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비대위에는 조건이 안 맞다라고 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직무대행과 또 좀 원내대표가 좀 따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보셨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의총이 있기 전에 그 지난 주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만나서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셨나요? 그건 뭐 사실인지 저는 뭐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한 데에 예. 뭐 권 원내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윤석열 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추측이 또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을 뒷받침할 당의 역량이 빈틈이 없기를 바라는 게 상식일 거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 버겁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 문제를 보듯이 이거 하는 문제도 지금 해결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원내대표가 이걸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밤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매달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원내 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부담이 큽니다. 더군다나 이 원구성 협상이 지금 막 되게 치열한 이런 상황에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의 일, 또 당정 협의,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의 또 이 협상 이런 문제들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려면은 그래서 집권당의 이 국정 뒷받침에 차질이 없으려고 한다면은 당 대표 기능을 할 별도의 포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것이 정부의 이 상식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원내대표 한 사람 다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대통령실에서.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만남 자체가 이제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의중을 밝히셨는지 그건 확인이 필요하고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직 이제 본인의 이런 그 징계에 대해서 공식 입장 없이 자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한간에서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6개월 직무대행 체제 이후에 복귀가 과연 순조롭겠느냐. 오늘 또 뭐 아이폰 얘기가 이제 또 나왔고요. 새롭게 그 김 대표와 그 통화 내용이 녹취록된 그게 이제 또 하나 이제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복귀가 그 뭐 경찰 조사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준석 대표한테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의원님께서는 이 대표의 거취와 행보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6개월 뒤에 다시 복귀가 보장돼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적 상황하고 정치적 상황은 또 다른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상황이 예를 들면 경찰 수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든지 증거가 확보가 된다든지 그래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퇴 압박에 많이 시달리겠죠. 지금은 이 사태를 안 키우기 위해서 당내에서 일부만 사퇴하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다수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압박이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본인이 또 거취가 또 위치가 굉장히 흔들리겠죠. 그다음에 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또 의혹들이 자꾸 나오면은 그 중간에 사퇴하지 않더라도 6개월 뒤에 다시 복귀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그리고 이제 그 관심 대상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 났을 때 재심 신청 또는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 무효 소송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할지 안 할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기각되게 되면은 그 역시도 조기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가 있죠. 그 정치적 부담이 많이. 승복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찰에서 사실 확인 증거 확보가 돼서 기소가 되면은 네. 저는 물러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뭐 그 알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예. 네. 아직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징계 자체도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에 네. 당 대표직까지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원에 본인이 만약에 무효 그 소송이나 또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그게 기각이 되면 그때는 또 거치를 또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숙하고 자중자애하면서 그냥 간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경찰의 기소도 없고 이런 새로운 의혹 제기도 없이 조용히 간다면은 6개월 뒤에 복귀할 기회가 열릴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조용히 자숙하고 승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청년 당원들의 입당을 촉구하고 이런 거는 본인에게도 도움되지만 당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서 당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당이 상처 입게 되는데 더 그러면 당만 상처를 입냐면 본인도 결국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당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본인과 당에게 같이 도움되는 일은 뭐 계속해도 되겠죠. 네, 또 현재 혁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데 예.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했던 그 혁신이 핵심 과제인 공천 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오늘 그 3차 회의를 했잖아요. 예. 이런 오늘 4차 우려에 대해 회의했습니다. 네, 좀 전에 4차 회의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4차 방송에. 회의하고 오시는 길이군요. 중간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방송 때문에 국회 방송 출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나왔어요. 이야기를 다 듣진 못했겠지만 그 4차 거의 회의에서 이제 있었던 결론은 다 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내부 의견이 좀 어땠나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당 안팎의 상황과 관계없이 혁신 작업은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좋은 혁신 방안을 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갔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분과를 나눴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 또 인재를 양성하고 그 영입하고 육성하는 정당, 그리고 당원의 주인이 되는 정당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눠 가지고 소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쓴소리든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혁신의 방안을 제시하는 거든 간에 그거를 다양한 분들 모셔가지고 듣는 경청회를 2번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방 순회하면서 또 그 현장의 이야기 또 듣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소위별로 분야별로 이제 혁신안 마련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 그 활동 기간이 연말까지도 돼 있는데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고 8월에도 준비되면 내놓고 9월에도 또 핵심 방안이 결정되면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된다면 8월 중에 1차 핵심 방안을 발표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그 길을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그 권성동 대표도 혁신위는 특정 뭐 당 대표나 특정인의 자문기구가 아니고 당헌 당규에 의해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출범한 당의 공식 기구다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 활동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이제 동일 지역에 3선 이상 연임 금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제 일단 의원님 본인도 3선이세요. 그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4선이고 3선 이상의 이제 당내 의원 그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그 협의가 안 돼 있고 그게 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혁신위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헌법에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22대 그 국회에 등원하시는 분들만 부터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럼 지금 뭐 초선이든 재선, 4선, 5선 이분들은 선수가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때부터 말씀이죠. 초선, 재선, 3선으로 이렇게 네. 계산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게 되면 뭐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현재 당이 혼란한 상황인데 또 와중에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현재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안하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여론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경제 위기를 좀 해결을 못했다. 근데 그건 지금 이제 임기 이 2달 됐고 또 그 전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부채도 있는데다가 지금 새롭게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나빠져가지고 오는 건데 이 2달 만에 해결 불가능하거든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는 그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당이 잘못해서가 또 한 20%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40%가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라 40%가 본인과 관계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중에 절반을 우리 당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미안하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부담 주고 더 지지율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우리 자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그래서 이런 좀 당대표 사태도 빨리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국정이 잘 진행돼서 성과가 나도록 우리 집권당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의총에서 그렇게 결의도 하고 결의문을 발표, 국민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문도 발표하고 또 역할 제대로 하겠다는 결의문도 어제 의총에서 발표를 한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죠. 네, 뭐 도어 스태핑과 또 인사 문제에 대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이제 지역적 기반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뭐 대구, 불경 여론조사에서 다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도어 스태핑은 정말 그는 뭐 획기적인 그 조치죠.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인데 그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면 정말 어려운 일을 시도한 그 의미가 희석되기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좀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작용, 그 역기능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어 스태핑하고 인사 그다음에 문제. 인사 부분인데 인사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역대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다 해왔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애버리고 인사 그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겼는데 법무부도 지금 팀이 구성돼 가지고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게 정착이 되고 나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사는 막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정착이 됐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터지면 그때는 책임을 물어야죠. 네. 정착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보니까 그 오늘 저희 그 뉴스엔 시작하고 9번째 출연이셔서 역대 최다 출연이시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릴 일인데요. 오늘 혁신위 회의 또 하시다가 또 나오실 정도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이준석 대표 윤리위 중징계 후 당내 분위기 그리고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150mm 이상, 또 영서 그리고 중북부 지역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채 요란하게 쏟아지는 지역이 많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